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4년 6월 27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 종목 숫자가 전월 대비 5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7개 종목을 현재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분석 순서는요,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분배율 지급 순위에 대한 부분과 배당금 얼마나 주었는지 살펴보면서 거기에 추가로 수익률 순위와 그 다음에 직전 월 대비 수익률 추이 그리고 총 보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에 모두 다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각각의 종목별로 종합 순위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상장돼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했었을 때, 자, 6월달 기준으로 분배율과 수익률은 또 어느 정도까지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 아마도 7월 2일자로 대부분 지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분배금이 지급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분배금에 대한 재투자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의 길이 아시다시피 꽤 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잘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매월 알려드리고 있는 월배당 ETF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성장 중심, 하나는 배당 성장 중심,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자산을 대체적으로 월배당 ETF로 운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아직 조금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성장가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 시점에 도래해서 인출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배당 또는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해서 인출을 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ETF에다가 매월 배당 주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 중에 매월 배당 준다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매월 배당 준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장 중심으로 보고요. 자, 성장 중심의 경우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이 상당히 크지만 배당 수익률은 많이 주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1에서 2%대다. 그래서 배당만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성장 중심의 한국형 슈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형 슈드의 경우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3에서 4%대,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슈드 종목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한 8에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했었을 때는 적당한 배당과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성장 중심보다는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다만 배당 수익률은 성장 중심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슈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슈드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얻고자 한다면 이때는 포트폴리오 편입하실 때 고배당과 초고배당 쪽으로 조금 더 편입 비중을 높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성장 중심의 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S&P 500 또는 나스닥 100 이러한 종목들을 편입해서 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배당과 초고배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연간 6% 정도, 그리고 초고배당은 6%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커버드콜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5에서 한 6%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커버드콜을 포함하는 그 수점부터는 연간 6에서 최대 15%대까지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목적으로 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커버드 콜이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서 예전에는 옵션 비중이 100%였는데 이제는 옵션 비중을 일부만 가져가서 일정 부분 기초자산 상승에도 베팅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의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예전에 처음 출시된 종목들의 경우는 먼슬리 만기가 한 달 남은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에 나온 게 이제 위클리라고 해서 만기가 이제 주 단위로 나온 거, 최근에는 이제 만기가 아주 짧은 초단기 데일리 옵션,
자, 이렇게 사용하는 다양한 옵션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뭐 주가 상승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또 되려 또 만나보면요. 이 커버드 콜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렇게 만족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혹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고배당주는 이러한 상품군들도 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배당 ETF에 투자하지만 그래도 각각 유형별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꼭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이제 1개월 수익률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익률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전 1개월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값과는 조금 일부 편차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S&P 500을 추종하는 SPY 미국의 티커이고요. 자, 지난달 2.65% 올랐는데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2.79%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배당 선정의 경우는 미국의 슈드의 경우는 자, 지난달 0.37%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28%로 대려 하락을 했다. 자, 그리고 커버드콜 고배당인 QYLD, 얘가 나스닥백 커버드콜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난달에는 0.06%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0.51%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지난 한 달을 보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은퇴 후 운용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전에는 우리가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단계로 보고요. 은퇴 이후에는 이제 인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은퇴 이전에 이제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서 은퇴 시점에 목돈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급받는 월 배당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배당 또는 자, 성장 중심의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재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간 운용했었을 때 미래의 돈의 크기, 평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의 투자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차라리 그냥 현금 흐름을 극대화해서 은퇴 시점에 상당히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배당 상장 또는 고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재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키우는 이러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은퇴 이후에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자가배당과 배당 인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스스로 종목에 몰해서 매도를 해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4% 룰이라고 해서 한 6% 정도로 잘 운용하고 4% 정도로 인출하게 되면 그래도 2%의 플러스 알파 금액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장기간 운용 이익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4% 룰이 일단 가장 유명한 전략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자가배당의 경우는 스스로 매도하는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해서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종목들을 선택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 동안에 내가 인출할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매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월 일정 금액들을 이렇게 인출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꼭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따라서 자가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 성장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운용하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비율로 인출하는 겁니다. 금액이 아닌 비율로 인출을 해야 되고요. 자,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종목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상품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들만 자유롭게 인출하는 형태의 고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용해서 금액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가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 인출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자가배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인출 계획은 반드시 잘 세워주실 필요 있겠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대한 편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이렇게 많은 비중이 편입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은퇴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 운용에서 인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험을 여러분들 감수하지 마시고요.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편입하시고 그리고 적정선의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익을 실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투자했었을 때 여러분들 이익도 취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원래 뒷부분에 있는 건데 항상 지칩니다. 그래서 미리 중요한 거라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월배당 ETF의 자산군은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자산 배분형, 리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주식의 경우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채권도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이 있는데 각각의 다양한 기초 자산들이 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의 경우는 성장과 커버드 콜, 미국 주식은 성장, 그다음에 성장 배당, 슈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커버드 콜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채권의 경우도 국내 국채, 그다음에 회사채, 만기 매칭 채권.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의 경우는 국채,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 그다음에 커버드 콜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시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형은 이미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컴, 테슬라 인컴, 고배당, 그 다음에 채권 종목이 이렇게 편입돼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의 경우도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군으로 국내 리츠, 해외 리츠,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와 리얼티 인컴이 혼합되어져 있는 상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자산군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각 자산군의 투자 비중, 주식에 몇 퍼센트 투자하지, 채권에 몇 퍼센트 투자하지, 그 다음에 자산 배분 편입할까, 리츠 편입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선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세부적인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종목의 비중을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실행 또는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하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자 하는 목표,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배당 수익률을 먼저 설정하시고요. 이 목표 배당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자산들을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은 저변동으로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배당까지는 충분히 수취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직접 한번 구성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로 살펴볼 기초자산은 국내 주식입니다. 현재 6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이번 달에 한 종목이 추가됐습니다. 자, 추가되는 종목은 신규 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배당 ETF가 아니었는데 분배금의 지급 주기를 매월로 전환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최대 5에서 6%. 그래서 나는 한 5에서 6%의 커버드 콜을 쓰지 않을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국내 주식은 일부 편입해서 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종목이고요. 이번 달에 미친 분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무려 1.51%의 어마무시한 분배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212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요. 자, 분배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바로 기준가격과 분배금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그래서 분배금 나누기 14,085 하게 되면 분배율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자, 수익률의 경우는요, 각각의 기준가격을 지난달 기준가격과 이번 달 기준가격을 가지고 현재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직전 1개월 대비 수익률들과 비교하게 되면 일부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순위는 10위를 차지했고요. 지난달에는 1위였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1.1674%로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위를 차지한 종목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고배당 중심의 종목들로 10개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금은 61원 지급돼서 분배율은 0.46%, 수익률은 0.84%로 썩 순위는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아리랑 고배당주 지난주에 전환된 겁니다. 지난달에 전환된 겁니다. 이번 달 전환이 아니고요. 자, 기준 가격 14,605원에 얘도 수익률이 이번 달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배율 수준의 경우는 연간 6%대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은행 고배당, 아리랑 고배당, 그리고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이번 달에 1.5일이라서 아마 상당히 높은 배당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9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4위의 경우는 코덱스 고배당, 말 그대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금 수준이 40원, 그러면 분배율은 0.39%로 1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4에서 5% 정도의 분배금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은 마이너스 0.96%, 92%.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우리 200 종목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성장 중심인데 아무튼 인기가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0.13%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수익률은 4.44%로 그래도 잘 운용된 그러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 바로 솔, 신한자산운용의 금융지주 플러스 배당. 자, 요거는 왠지 느낌이 요거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과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얘네들은 거의 같은 속성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상장돼서 아직까지는 뭐 분배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분배금을 지급해 줄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3.99%가 상승했고요. 자, 환율은 1.20%가 올랐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자, 해외 기초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들 중에 노출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가져간 그런 한 달이고요. 자, 그리고 S&P 500은 4.10%, 나스닥은 5.53%가 올랐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S&P 500 또는 나스닥 기술주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한 달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 종목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주식 월배당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종목 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종목 번호에 따라서 직전 1개월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5월달 대비 6월달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이 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라고는 좀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해당 종목들이 일단 잘 운용되는지 여부들은요. 자, 코스피 지수 한번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이니까 국내 주식과 우리가 벤치마크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코스피 지수.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2.73%가 올랐는데, 자, 대체적으로, 자, 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3%, 얘는 4.86, 3.13%, 그리고 자, 코덱스 고배당만 일단 성적이 조금 좋지 않고요. 아리랑 고배당은 7.97% 올랐고, 솔 금융지주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국내 주식의 기초자산인 월배당 ETF들은 코스피 지수보다는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라는 이러한 한 달 추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기초자산입니다. 자, 커버드 콜 중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했고요. 현재 12개의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이번 달에 신규로 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 커버드 콜을 가지고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최대 15%대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배당률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점들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목적에 따라서는 차라리 배당률을 높게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들도 나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의 성장과 비례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저하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목적성이 완전 다른 겁니다. 성장과 배당을 창출하는, 즉 현금 흐름 창출용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의 투자는 각각의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그 다음에 플러스 15% 프리미엄. 자, 일단 재미난 사실은 여기 숫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5% 프리미엄은 연간 15%의 배당을 주 목적으로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I 산업 10종목과 그 다음에 나스닥 위클리 옵션. 자, 옵션은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만기가 짧을수록 상승폭에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가격은 1,780원이었고요. 분배금 156원 줘서 분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연이 아니라 월 분배율인 거죠.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얘는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종합순위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위 경우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15% 프리미엄 분배. 여기도 15%니까 목표 분배율은 연간 15%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자, 얘는 데일리 옵션을 활용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옵션이 초단기잖아요.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시장 상승에도 일부 편승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특이점은 분배금을 15일에 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에이스의 이 세 가지 시리즈, 15% 시리즈는 15일자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15일날 주면서 얘네들의 목표로 하는 이 분배율도 다 15%입니다. 그래서 2, 3, 4의 경우는 현재 기준보다는 15일자 기준의 분배율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한 종목 보시면 기준 가격 11,280원에 분배금 155원, 1.37% 수익률 9.41%로 2위 차지했고요. 자, 3위의 경우는 일단 미국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얘도 분배율 1.36%, 수익률이 10.02%로 이번 달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금도 많이 줬지만 대체적으로 커버드콜 종목들의 기초자산 가격 상승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한 달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위의 경우는 에이스 미국 500, 그 다음에 15% 프리미엄 분배. 얘는 자, 여러분들 S&P 500과 그 다음에 데일리 옵션을 편입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요 에이스 시리즈들이 대체적으로 운용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괜찮았고 지난달에는 S&P 500 얘네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나스닥 그래서 AI 관련된 부분과 반도체 쪽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자, 미국 나스닥백 커버드 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맨날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 자, 얘도 연간 배당 수익률은 12%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가면 신규로 상장된 게 이제 나스닥백 커버드 콜에 대한 부분인데 90%는 기초자산에 베팅하고 나머지 10%를 옵션을 베팅하면서 연간 분배율 15% 주는 상품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해당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형태로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종목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품군들을 대체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종목 변경에 대한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들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6위의 경우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얘는 이제 슈드가 일부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타깃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배당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옵션 비중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니까 연간 10%의 분배금을 주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율이 1.01%니까 뭐 1년 기준으로 따지면 뭐 평균으로 1% 주면은 연 한 12%까지는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2.27%로 뭐 종합순위는 3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슈드 60% 비중 S&P 500 옵션은 40% 내외로 혼합되고 운용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슈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3, 4%와 7%가 합산돼서 대체적으로 연간 한 10% 에서 11% 정도 분배율 줄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8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S&P 500. 자, 플러스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 자, 이런 부분들이 초단기 옵션, 데일리 옵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옵션을 10% 정도만 반영하고 S&P 500의 나머지 90%의 비중을 실어서 운용하고 있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를 반영한. 그래서 대체적으로 커버드 콜은 우상향하는 것을 이렇게 잘라먹는다라는 대부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돌파해서 이제는 S&P 500은 한 90% 정도 기초자산 상승이 편승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초단기 옵션을 통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연간 분배율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9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10%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분배율은 10%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 500 옵션 40% 내외이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기초자산에 이렇게 배분해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100% 프리미엄짜리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초자산에 대한 상승의 일부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들로 조금은 체인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도 분배금을 15일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위의 경우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입니다. 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타깃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연간 분배율은 한 8%대, 7에서 한 8%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에서 8%대까지는 분배율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운용하고요. 나머지는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11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배당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자, 7%와 3%의 차이는 옵션의 비중입니다. 7%짜리는 옵션 비중이 40%. 그다음에 3%짜리는 옵션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는 기초자산의 85%를 슈드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슈드의 가격 변동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 분배율은 한 6에서 7%의 나머지는 슈드의 85%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슈드와 함께 수익률이 같이 따라가는 형태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규 종목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다음에 15% 프리미엄 초단기. 자, 얘는 일단 나스닥 100의 90%를 편입해서 운용하고요. 나머지 10%를 이제 커버드 콜 옵션 비중에 반영해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90%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변동폭이 있으면서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의 상품으로 나와서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나스닥 100 커버드 콜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종목을 체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미국 S&P 500 10% 프리미엄 초단기 옵션도 S&P 500의 데일리 옵션 10% 내외면 약 한 90% 정도 수준까지는 S&P 500의 가격 변동에 반영되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되기 때문에 얘네 두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셨다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일부 종목들은 한 번쯤은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국 주식 커버드 콜 직전 1개월 수익률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전 1개월 대비해서 S&P 500 지수의 경우는 2.79%가 올랐고 나스닥의 경우는 4.63%가 상승했다. 그리고 나머지 커버드 콜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요. 국내 상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환율에 대한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가 있는 아이들은 환율의 영향은 없지만 H가 없는 것들은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환율 변동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번 달에는 그래도 1점 몇 % 이상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기초자산입니다. 커버드 콜 미국 채권 분류를 해버렸어요. 너무 종목이 많아서 한 4종목 정도 상장되어져 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비해서 미국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채권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목표할 수 있는 연간 분배율은 연 15%까지 최대치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먼저 1위 종목 보시면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자, 옵션 비중이 30%다라는 것은 자, 70%는 채권 가격에 베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배율이 1.04%니까 한 12%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12% 프리미엄, 그 다음에 H자가 다들 붙어 있는데, 자, 최근에 나오는 채권 상품들은 다 H가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요, 환율은 어떻게 될까? 자, 환율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은 일정 부분 안전하게 운용될 가능성, 즉 환율이 하락해서 이제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상품들은 H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를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데 환 노출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환율 하락에 대한 영향을 같이 가져갈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가져가면서 환율 변동을 해지할 목적으로 최근에 나온 상품들의 채권 특징은 다 H자가 붙어 있다. 이러한 점들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은 12%의 목표로 운용되면서 타기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2%의 연간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옵션 비중을 이렇게 조절하는 이러한 형태의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순위를 좀 안 바꿨습니다.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위는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얘도 옵션 비중 30% 내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부분들은 채권에 편입됐다. 그래서 1위 종목과 3위 종목은 운용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총 비용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총 비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상품은 H고 하나는 환 노출 상품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채권 가격 적어도 내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채권에 베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부 환 해지 상품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의 경우는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의 경우는 100% 이제 옵션 비중이 반영돼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연간 분배율이 0.88%니까 적지 않은 수준의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는 목표가 연 15%가 아니라 한 12% 내외로 조금 변경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제가 보니까 여기 이 H가 없는 아이들은 환율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H가 붙어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환율 상승했는데 가져가지 못했으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는 최근에 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해서 금요일날 엄청나게 올라서 아마 월요일이 되게 되면요. 지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월요일이 되게 되면 채권 가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기초자산, 커버드콜 국내 종목들입니다. 현재 5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요. 국내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목표 연배당 수익률은 연간 12%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위 종목은 KB스타 200 위클리 커버드콜,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위클리 옵션은 옵션의 만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들. 그래서 먼슬리보다는 기초자산의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1.01%, 수익률은 0.88%로 대체적으로 종합순위는 좋지는 않지만 분배율 수준에서는 그래도 연간 12%대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위와 3위의 경우는 이전에 상장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코스피 200 지수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 가지고 옵션 비중 100%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 그래서 0.71%면 연간 한 8%대까지 충분히 목표 배당률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위의 경우는 타이거 200 커버드콜, 코스피 200 지수를 바탕으로 옵션 비중 100% 편입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얘도 분배율 수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위의 경우는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인데 얘는 기초자산이 국내 성장주입니다. 위에 있는 아이들은 코스피 200 중에 고배당,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얘는 코스피 200 지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라 국내 성장주 중심으로 베팅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얼추 다 비슷한데 성장주 중심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은 이러한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얘네들 다 ATM, 등가격, 외가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커버드콜의 운용 전략이 OTM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기초자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도 그거에 대한 상승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깊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또 복잡해지니까요. OTM자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률은 낮지만 해당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같이 수익률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3.99 올랐는데 얘는 무려 몇 퍼센트 올랐죠? 4.07%. 상당히 많이 오른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꼭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커버드 콜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폭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대부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직전 1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높았고, 배당은 진짜 주는가라고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배당도 목표하는 만큼까지 줬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커버드콜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시점과 그 다음에 이 트레이딩 뷰에서 찾아낸 시점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꽤 많이 올랐습니다. 막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를 막 넘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대체적으로 커버드콜 종목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기초자산인 미국 채권입니다. 현재 11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 아마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인 신규 종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도 있었고요. 제가 놓치고 있던 종목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기준으로 세 종목이 지난달 대비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미국 채권에 투자했었을 경우 목표로 할 수 있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6에서 7%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리면 채권은 원래대로라면 이자라는 걸 주는데 왜 우리는 배당이라는 이름을 쓸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은 ETF의 경우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발생되는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지만 뭐 매매 차익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자 또는 배당 이러한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펀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요, 여러분들 분배금으로 보아서 일단 뭐 이자 수입이 발생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이자 배당들을 혼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분배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발생되는 건 이자 수입인데 왜 자꾸 배당이라 그럴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기초자산 미국 채권의 경우는 하이힐드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분배금이 많이 주는데, 이번 달에는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액티브.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 연동체인데, 물가 연동체의 분배율이 높다라는 것은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잡히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0.67%로 이번 달은 상당히 많이 줬는데, 지난달과 지지난달에는 되게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사실 분배금을 주지 않기도 했고요. 이런 거 보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은 2.69%, 종합순위 29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 경우는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 투기 등급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뭐 투기 등급이라고 해서 뭐 회사가 지금 당장 무너진다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환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환율이 1.20% 올랐는데 얘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분배율은 0.33%로 연으로 따지면 한 3에서 연으로 따지면 얘가 한 5%대는 넘어갑니다. 5에서 한 7%대까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분배율은 높지 않았다. 3의 경우는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얘네들은 기초자산은 동일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환해지 상품과 한 노출 상품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비슷한 형태로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을 딱 보시게 되면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위 종목은 2.53%인데 2위 종목은 0.45%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위 종목의 경우는 KB스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30년 채권에 운용되면서 액티브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운용사들이 종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운용하고 있는 상품들인데, 얘는 일단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 달에는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배금은 아마 이전에 상장된 거를 제가 늦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0.1%다. 근데 미국 채권들이 대체적으로 크게 인기는 없어요. 국채들은 인기는 있는데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이나 회사채들은 큰 인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분배율 0.35% 수준으로 연간 4% 플러스 알파, 수익률은 3.41%로 낮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상품과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노출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상장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얘네들은 아마도 거래량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에 베팅하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위 종목의 경우는 종합순위는 이제 6위를 차지했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환율의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8위의 경우는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그래서 엔화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이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이전에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수익률 4.05%, 분배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 한 해치 상품이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은 크게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초자산입니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H 있으니까 한 해지 상품이 되겠고요. 자, 수익률은 비슷한데 분배율도 서로 비슷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상품이 하나 더 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0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얘도 별로 인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원인데 분배금 103원, 그 다음 분배율은 0.1%, 수익률은 1.75.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채권을 여러분들이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엔화 노출 액티브는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걸로 확인은 되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얘기들이 없고요. 아마도 이 종목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회사채나 얘네들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수하게 되면 사실상 좀 소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할 때 제때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ETF 선택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미국 채권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TLT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장기 채권 20년 만기 요 아이들인데 우리나라 30년 국채의 기초자산이 TLT입니다. 대부분. 자, 보시면은 5월 달에는 1.59% 올랐는데 6월 달에는 겁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다음 월요일 날 또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오르면 좋겠는데 저도 채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상승은 잘 했습니다. 환율의 영향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더 상승은 했는데 아마 월요일날 많이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째. 자, 채권인데 국내 상장 채권입니다. 4종목 상장되어져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정말 인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도 연간 4에서 5% 적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품들이다. 그래서 1위 종목 보시게 되면 KB스타 25-11 회사채 A 이상 액티브인데 자, 얘가 바로 만기 매칭 채권입니다. 25년 11월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 만기 수익률 지급하고 중간중간에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이번 달 분배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분배금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위의 경우는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 중기라고 하면 만기가 한 3년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배율 수준은 0.52%.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만기라는 게 장기채, 중기채, 단기채. 자, 그러면 장기채의 경우는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의 경우는 당연히 장기보다는 가격 변동이 조금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의 경우는 위험한 자산이 아닙니다.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변동폭은 매우 낮은 편에다가 그 다음에 얻어갈 수 있는 기초자산에 따른 수익률도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다소 가격 변동폭이 크다. 그래서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만기가 3년 이내 상품들의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KB스타 금융채 ETF입니다. 자, 금융채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이기도 하고, 채권 금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인기는 없다. 그리고 4위의 경우는 25-03. 자, 마찬가지로 만기 매칭 채권입니다. 25년 3월달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되고 있고요.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배율과 가격 변동은 대체적으로 크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채권을 보시게 되면 총 비용 자체도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긴 한데 이상하게 아무튼 월배당 ETF에서의 국내 채권은 상당히 인기가 없다. 아마 이 해당 종목들을 검색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6월달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아마 채권을 일부 편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썩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그런 한 달을 보냈고요. 만약에 해외 주식 중에 AI, 반도체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날아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대부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슈드입니다. 많은 분들 슈드 매수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 가져가고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요. 자, 1위 종목부터 4위 종목까지 뭐 큰 차이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수준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분배율은 뭐 3에서 4%대고 대부분 상품군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 비용 중에서 조금 낮거나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아이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운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H 있는 게 왜 잠깐만요. 3위로 와 있지? 이게 아까는 조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3위고 아마 얘가 4위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조금 많아서 가끔 이렇게 오류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다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부분 있으시면요, 꼭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달 데이터 분석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수정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드를 잘 이용하고 있고요. 슈드의 수익률은 직전 1개월 치고 상당히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S&P 500이 뭐 4%대 올랐는 거에 비해서 3.17이면은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간에 조금 며칠 차이가 있는데 또 마지막에 올랐다가 살짝 떨어진 구간이긴 하지만 이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직전 1개월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이걸 분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앞에 있는 표에서 분석한 날짜들은요, 배당 기준일 기준의 수익률 추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서 한번 조회하는 것과는 일정 부분 편차 생긴다라는 거,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기간이 좀 다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는 1개월의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슈드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 기초자산입니다. 자, 미국 및 글로벌 주식 8종목 상장되어져 있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 3, 4% 내외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인기가 없다라는 건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위의 경우는 뭐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지수, 뭐 3대 지수가 있어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얘네들이 있는데 매력 없습니다. 뭐 분배율 0.1% 그렇다고 성장이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뭐 일반적인 S&P 500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S&P 500에 월배당 주는 상품보다는 대부분 일반적인 상품들은 TR 상품들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TR은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분배금을 그냥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형태.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여러분들 어차피 분배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연간 한 1, 2% 내외이기 때문에 그 조금 나오는 거 재투자하느니 아예 그냥 재투자되는 상품들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TR 상품들을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그룹 중에 뭐 S&P 500 기초 자산을 그냥 추종하는 상품 그룹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기는 많이 없고 월 배당도 크게 주지 않는 형태이다.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면서 월배당 주는 요 아이들은 사실 월배당으로서는 큰 매력이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기준으로 S&P 500은 2.97%, 뭐 다우존스는 0.5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이유는 한 노출 상품들의 경우는 환율 영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그룹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는 아이들인데요. 자, 먼저 1위 차지한 것은 KB스타 미국 S&P 배당킹입니다. 그래서 배당킹은 50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이 편입돼서 운용되고 있고요. 자, 미국에 상장된 건 잘 운용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거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분배율 수준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익률도 그렇게 쪽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2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조. 얘는 25년 이상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서 운용되고 있는데 얘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3위의 경우는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은 100개 기업이 편입돼서 운용되고 있는 건데 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치들이 조금 있었는데 현재는 기대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자, 그룹 3번의 경우는 글로벌 주식인데 비만 치료제 요게 뭐 지난달과 이번 달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월 2위 차지했는데 이번 달 3위. 근데 분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성장 중심인데 특정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특정 섹터들은 장기 운용하는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산업의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이렇게 저점의 상태에서 이 지렁이 장세로 운용되는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시게 되면 특정 섹터들이 갑자기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계속 물고 있다가는 물리는 수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금 자산에서 운용되고 있는 분들 섹터 중심의 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의견 전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주식 23그룹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S&P 500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오른 그런 한 달이었고요.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이게 아마 이제 신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수익률은 높았지만 분배금 선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특정 섹터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AI 관련 주들이 대체적으로 핫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다른 산업 섹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번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9번째. 자, 자산 배분형 이제 월배당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테슬라 인컴이 있다 보니까 목표 배당률은 최대 15%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이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 종목들만 여기에 가지고 왔고요. 4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자,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자, 일단은 국내 채권 70%가 편입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산 테슬라, 그다음에 옵션 30% 비중이 반영되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타겟은 연간 15%의 자, 분배금을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배율 상당히 높게 주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률은 1.86%로 뭐 기초자산 테슬라 옵션 그다음에 국내 채권 70%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기초자산인 테슬라의 영향은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채권의 비중이 조금 높아서 이 가격 변동은 그렇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다만 상장됐을 때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테슬라가 거의 폭락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위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해당 종목은 그냥 운용 스타일들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일을 정해 가지고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5개 주식과 그다음에 5개 채권 중에 분배금 많이 주는 아이들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커버드 콜, 일부는 고배당, 일부는 하이힐드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어 주식 5개 종목, 채권 5개 종목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연간 분배율은 한 8%대로 볼 수 있고요.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깔끔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폭도 크지 않아서 조금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 살짝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3위의 경우는 아리랑 고배당주 채권 혼합입니다. 고배당주 40%, 채권 60%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배율 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 4%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자, 4위의 경우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입니다.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가지고요. 현금 흐름을 창출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편입되어져 있는데 분산 차원에서는 사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 채권이 혼합되어져 있는데 최근 아시다시피 신흥국 주식이 그렇게 썩 좀 회복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중국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분배금도 그냥 수익률도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인기는 많이 없다. 그래서 인컴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1위, 2위 종목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 두시고요. 나머지는 썩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음순한 것은 이거 글로벌 인컴은 조금 떨어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상승했고 고배당주 채권 혼합이 3.26%로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다라는 점 살펴볼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째입니다. 자, 리츠입니다. 자, 리츠는 현재 9개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고 얘네들도 생각보다 배당은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이제 분배금이나 아니면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리츠 상품은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굳이 편입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활활 사오르면서 어느 정도 분배금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많은 비중보다는 보통 대체 자산은요 여러분들 5% 정도 내외로 편입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많게는 뭐 10%대까지. 그래서 많은 비중을 굳이 대체 자산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 분산 차원에서는 조금은 편입을 해볼 필요는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위 종목은 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얘는 맥쿼리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리츠 종목 중에 맥쿼라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분산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분배금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분배금이 이제 위가 아니라 원입니다. 조금씩 실수가 계속 있네요. 자, 일단 원단이고요. 자, 분배율은 0.96%, 수익률 0.96으로 뭐 종합순위는 좋지는 않지만 분배금 수준을 쭉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분배금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금리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2위의 경우는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분배금을 계속적으로 많이 줍니다. 다만 이 정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3위의 경우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국내 리츠와 맥커리가 포함되어져 있고 얘도 15일자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자로 주고 있는 종목이 현재 5개 종목이 있어서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면 이제 15일자로 주는 종목들도 이렇게 종목 분석을 별도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위 종목의 경우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KIS, 국내 리츠 70%와 채권 30%가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분배율 수준은 0.64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위의 경우는 아리랑 K 리츠입니다. 얘도 맥커리 인프라가 포함되어져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뭐 각각의 리츠 종목들 뭐 대체적으로 분배율이 나쁘지 않다. 수익률은 아무튼 지난달에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6위의 경우는 뭐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얘는 미국 리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율 0.42, 수익률 3.96% 보시면 되겠고요. 7위의 경우는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얘가 이제 처음에는 나왔을 때는 괜찮겠거니 했는데 혼합돼 있거든요. 이 맥커리 인프라랑 그 다음에 리얼티 인컴은 사실 우리가 연금 계좌 안에서는 운용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기대치는 있었는데 썩 매력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연간 4.2%의 배당과 연평균 7.33%를 성장해서 뭐 대략 한 연 10% 이상의 이렇게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위의 경우는 코덱스 미국 부동산 리츠, 얘도 뭐 비슷합니다. 0.36% 수익률 2.79. 그다음에 9위의 경우는 우리 한국 부동산 탑 3 플러스인데 인기가 아예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거래량 터지는 종목과 터지지 않는 종목들이 조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들어가셔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있는 것들 위주로 편입해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뭐 분석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거래량이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활발하게 터지고 있는지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츠 1개월 수익률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어져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 달에는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각 자산군별 수익률 추이 비교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별표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운용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국내 주식 대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0.68에서 7.97%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미국 주식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이 계속 좋아요. 커버드 콜이 이상하게 계속 좋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기는 하는데 약간의 또 많이 매수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기초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커버드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기초자산의 경우는 성과가 나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 쪽의 경우는 뭐 국내 채권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한 달. 그래서 분배금도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TF 모든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래서 이제 2024년 6월 기준으로 67개 종목 중에 우리가 실제로 매수해서 가격 변동과 분배금 지급받을 수 있는 58개 종목을 한 종목씩 매수하게 되면요. 각 종목당 1.72% 정도 비중을 반영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2024년 6월 기준으로 월 수익률은 2.87%, 월 분배율은 0.57%로 합계는 3.44%.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사실 이 종목에서도 인기 없는 아이들을 배제하면요. 월 수익률과 월 분배율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에 뭐 일정 부분 도달하고자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면 좋다? 기초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세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가격 변동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목표 분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 종목이 상장되고 있고요. 67개 종목 가지고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목을 한번 매수해봤다면 대체적으로 수익률 추이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한 달을 보냈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 얼추 1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